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김영갑 교수 TV 여러분들 잘 시청하고 계시죠? 자,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음식점. 음식점은 업종보다 업태로 보아야 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음식점으로 성공하시고 싶으면 이 업태라는 말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실제 우리 매장에다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업종이 아닌 업태로 음식점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 여기 음식점 분석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점으로 성공하려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항상 음식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점을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파느냐의 업종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파느냐, 즉 업태의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을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type of business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다 비즈니스를 큰 글씨로 써놨는데요. 자, 업태는 그럼 무엇일까요? type of service라고 써놨습니다. 즉, 업종으로 보는 건, 업종으로 보는 건 비즈니스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이걸 좀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업태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태는 서비스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제가 차근차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즉 음식점을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이걸 먼저 생각하십니다. 레시피를 먼저 생각하죠. 아,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만 있다면 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업태로 음식점을 바라보는 분들은요, 서비스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체험이라는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봅니다. 즉, 음식점에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음식점을 들어가서 나와서 생각하는 게, 아, 이 집은 맛있었어. 이렇게만 음식점을 바라보는 분은 레시피를 구하시려고 할 거고요. 아니야. 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뭔가 느낀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게 될 겁니다. 역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란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업종은요, 메뉴의 1차적 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업종과 관련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이렇게 음식점을 구분하는 분들은 업종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뭘 먹을까? 야, 오늘 우리 뭘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업종 중심으로 음식점을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그것을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업종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면 내가 음식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야, 나 치킨집 해야 되겠어. 나 카레집 해야 되겠어. 나 삼겹살집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업종 중심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종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바라보던 그래도 성공할 수 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없었던 아주 초기 시장은 우리가 업종 중심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60, 70, 80년대 이때까지가 업종으로 음식점을 바라보고 창업해도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업종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그랬죠. 음식점을 바라보실 때 업태 관점으로 바라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업태가 뭡니까? 자, 외식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음식점을 바라보다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으로는 야, 오늘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업태 관점으로 본다면 야, 오늘 우리 친구 모임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야, 오늘 우리 데이트를 할 건데 어떤 식당을 가면 좋을까? 또는 오늘 우리 가족 외식을 할 건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지금 제가 썼던 모든 표현들은 외식의 목적과 동기가 될 겁니다. 즉, 소비자들은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식 사업자는 나는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즉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점으로 만들 것인지, 가족들이 많이 같이 함께 와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음식점을 만들 것인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다보는 걸 업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업태라는 관점이 만들어진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죠. 외식 시장이 성숙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업종이 아닌 업태 관점으로 음식점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만들 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 보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모두 결정했을 때 여러분의 음식점이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라고 하는 건 영업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할 거야. 주말에는 영업을 하는데 월요일 날은 쉴 거야. 이런 걸 결정하는 걸 우리가 언제라고 하겠죠. 어디서는 보통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권과 입지.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이제 메뉴, 대표 메뉴는 무엇이다 라고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건 바로 서비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셀프 서비스, 아무것도 고객에게 해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하라는 얘기죠.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캐주얼 다이닝,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비스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서비스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에게, 주요 고객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왜? 이 고객들이 우리 집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용 동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용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직장인들이 오랜만에 하는 회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또 가격이 너무 싸면 오히려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총 둘, 넷, 여섯, 7가지의 업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음식점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을 명확히 했을 때 여러분의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컨셉을 구성하는 요소,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걸 내 매장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매장을 이러한 관점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음식점은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하실 수 없다면, 즉 주먹구구식으로 음식점을 만든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업종과 업태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관점을 봅시다. 관점. 업종은 외식 업체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는 건데, 업태는 관점이 뭡니까? 소비자 관점입니다. 소비자의 관점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는 걸 업태라고 하고요. 분류 기준은 업종은 음식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한식이니 양식이니 일식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걸 업종 구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업태에서는요, 분류 기준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케팅 믹스가 또 뭔지를 잘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또 새로운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마케팅 믹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점포의 크기 기준으로 보면 업종은 보통 소형, 중형 음식점에 적합하고요. 대형으로 갈수록 우리는 업태 관점으로 바라다 보아야 성공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소형도 당연히 업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분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전문점, 그러니까 음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니까 당연히 업종 관점이죠. 그런데 분류 사례에서 보니까 패스트푸드, 파인 다이닝 이런 건 업태 관점으로 음식점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 뭘까요? 장점.
아무래도 업종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면 점포 관리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포 관리가 용이하다는 건 경영자 입장이고요. 우리는 소비자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식당이, 음식점이,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업태라고 하는 건 장점이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 이래서 우리는 업종과 업태를 잘 구분하시고 어떤 형태로 내가 외식업체를 바라다 보고 그 외식업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음식점을 만드는 방법. 제가 업종으로 바라다 보면 안 되고 업태로 바라다 보아야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요. 그 업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음식점을 바라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비자 관점 7가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음식점들을 자꾸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보다는요. 그 음식이 무엇을 파느냐보다는 소비자들이 이런 음식점에 왜 오느냐, 왜 그 음식점을 이용하느냐,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마케팅 믹스 관점에서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 믹스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다룰 거니까요. 지금은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소비자 중심으로 음식이 아닌 이용 동기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음식점들은 마케팅 믹스 관점으로 바라다 보아야 된다. 자, 13번째 시간을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좀 더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피터 드러커의 마케팅의 개념,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의 개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13번째 방송을 듣고 나면 나만의 마케팅의 정의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음식점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